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방송과 당진시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충남방송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열띤 정책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공천 과정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기 환경 문제. 그중에서도 당진 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은 매년 전국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화력이 문제입니다. 이 1, 2, 3, 4호기가 노후화됐는데 이 1, 2, 3, 4호기를 조기 폐쇄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재선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정 장비를 고도화하고 지역 내부에서 네트워크화하면서 그 측정치는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개 공유를 하면서 해법을 찾아간다면 저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중국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300개의 그 발전기가 지금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기구 후보에게는 공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막판 벼락치기 입법 발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100여 개 가까운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데. 그걸 의원들 다 합니다, 같이. 예, 아니 서로 그러니까 꼬아주기 하거든요. 아니 그 다 저기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한다 그런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 아니라고 자기가 보고요. 봐가지고 네. 좋은 법안이면 그러니까 그 법안을 다 읽어보시고. 네. 김동완 후보에게는 4년 전 공약 재탕이라는 지적이. 이 공약들을 보니까 옛날에 20대 때 공약을 걸었던 공약들이 대부분이에요. 공약지 부분이. 그거요 당연히 예. 본인이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그러니까요. 앞들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근데 탓할 이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좋고 일단 뭐 새로운 게 좀 이렇게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영선 후보에게는 공천 탈락에 불복한 채 상대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내용하고 네. 그 SNS에 예.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이 공천 과정이 미래통합당에 저만 예를 들어 저만 공천 신청을 했던 네 사람의 후보 중에 우리 김동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공천에 다 의혹을. 이 밖의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각자의 공약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과 당진시대 신문사, 그리고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와 당진 YMCA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3일 오후 7시 40분 채널 25번 충남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충남방송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예산 지역 농민들을 만나봤는데요. 후보들에게 바라는 농업 분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 봉산에서 병사를 듣고 있는 농민 조광남입니다. 저는 예산군에 살고요. 고동면 상목리라는 곳에서 32년째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과수원 농사하고 벼농사 좀 짓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지역에서는 벼농사와 주로 이제 시설하우스 이런 농사가 좀 주로 이제 재배되고 있는데 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하락으로 또한 생산량 감소로 좀 많이 좀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시설하우스나 이런 화훼하우스들은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좀 위축되다 보니까 좀 갈아엎고 또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좀 굉장히 어렵고 있고. 저는 뭐 52살이에요. 닭띠고 32년째 동네에서 막내입니다. 제 후배가 없어요. 좀 걱정스럽죠. 이 나이 52살 먹도록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거, 또 제 후배들이 없다고 하는 거, 또한 앞으로 이 후배들이 내려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농촌이 그만큼 힘들구나라는 거, 부가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늘상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예산 지역은 대부분 50% 국민의 50% 이상 정도가 아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뭐 가계 수입이 굉장히 큰 시골 마을인데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제 기초농산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절하게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도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뭐 가계 비중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원하고 있고요. 또한 농촌의 인력이었기 때문에 조금 농촌의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귀농귀촌을 통해서 농업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국적인 이번에 출마하시는 모든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는 비싸게 사다 쓰고 농민은 싸게 내다 파는 그런 구조 때문에 농업이 힘들죠. 어떻게 뭐 유통 구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유통 구조가 좀 개선해서 그 유통 마진이 소비자나 아니면 생산자에게 골고루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투표는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솔직히 각 당의 후보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선상이나 아니면은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우선 제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정책이나 농업 공약을 충실히 좀 만들고 현실 가능한 정책을 만든 후보를 조금 선택할 생각입니다. 저는 뭐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차피 농촌에 종사한 지 오래됐고 농촌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일만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정당과 관계없이 그런 분들한테 농촌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분들한테 제 기존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나는 유권자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선거 때면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도 함께 쏟아지는데요. 홍성 지역 장애인들은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을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 김호현입니다. 저희 홍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018년 3월 12일 개관을 한 홍성군의 유일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 홍성군 장애인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종도라고 합니다. 저희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실상 판매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당담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열심히 가서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할 수 있고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구매 목표를 채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참여 환경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체육관에 찾아오는 데까지 대중교통이 없어서 아니면 콜택시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장애인 스포츠가 TV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그걸 봄으로써 장애인 체육에 나도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까지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근로자들 예산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급여를 보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장애인 체육의 그 재활체육이 일반 체육이나 전문 체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후보자님들께서 좀 지금 정체성이 모호한 재활체육이 일반 생활체육에 흡수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그 관심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재활체육은 병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병원과 체육회 그리고 행정기관이 연계가 돼서 처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체육을 통해서 사회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의 기준은 우선 그분이 경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한다면 나를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내가 그분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정강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소신껏 활동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소신대로 정당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파로 초중 고교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고3과 중3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 판단에 검토하고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 아이들은 저 무증상으로서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할매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옮긴단 말이야. 그거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혹시 잘못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균을 가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얼마만큼 해줄지.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고학년 애들도 집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를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돌봄 공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을 물론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개학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한 달 넘게 육아에만 집중했던 부모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교사라서 온라인 계약을 하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일과 시간 후에 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90개 학교를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수능 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하는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공공기관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가림막이 설치됐고 직원들은 한 줄 식사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찾는 홍성군청 민원실.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방문객은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다른 지역 주민들도 드나드는 만큼 그 어느 곳보다 긴장감이 높은 장소.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발열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투명 아크릴판도 설치됐습니다.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 가림막 장치입니다. 네, 저는 토지 분할 신청하러 왔고요. 네, 와보니까 또 민원인분들하고 직원분들도 다 전원 마스크 착용도 하고 있고 가림막도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비말 이런 걸로 감염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심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음식을 받아든 직원들이 모두 한 줄로 앉았습니다. 식사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만큼 앞자리를 비워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민원실 내 안전 가림막 설치와 구내식당 마주보지 않는 한 줄 급식을 긴급히 시행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외출,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각 시군에 마련된 기자실 역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30일 처음으로 도청에서 열린 지자체장 급여 반납 기자회견이 유튜브로 생중계 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기자들은 SNS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거리 두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1건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 가운데 47건을 처벌하고 1건을 시정명령했으며 과태료 5억 7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조치 직무 이행에 부적절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안전검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새벽 3시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접수된 인적, 물적 피해는 현재까지 3천여 건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119에 전화를 걸어 중국인 환자와 만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공무원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6번,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력 대응을 위해 특별수사단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충남지방경찰청 남현우 사이버 안전계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요, 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고, 또 범죄 수법도 더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 청에서도 관련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 네. SNS에서 사진을 구해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알몸 등 사진이나 영상을 교환해 이를 빌미로 대가를 받아내는 사례도 있었고, 네. SNS 조건 만남 어플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예, SNS가 발달하다 보니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 등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나 네.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시설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네. 촬영 영상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예, 시설 운영자의 철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엄벌을 지시한 상황인데요. 이런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성착취 영상들을 함께 보고 또 공유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그리고 단순 배포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한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세 이상의 성착취물을 반포한 자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단순 배포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네. 이게 무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네. 종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이 음란물 유통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에 대해 논의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성착취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시 양형 기준을 높여서 처벌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 경찰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요. 이 충남지방경찰청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지난 26일 충남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네. 사이버, 여성 청소년 수사,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피해자 보호, 성인지 교육 기능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각 경찰서에도 경찰서장을 단장으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네, 이 특별수사단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특별수사단은 12월 31일까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네.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피해 영상 유출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건 수사관들에게 성인지 교육 담당이 교육을 실시하고 네.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불법 영상물을 희화화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네.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항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예,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그 사진,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이라든가 유포 차단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불법 성 영상물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예, 이는 그 아동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 영상의 특징을 잡아 그 DNA처럼 고유값으로 만들거나 네. 해시값을 추출해 저장해서 SNS나 P2P에 올라온 그 파일과 그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예, 이를 활용해서 여성가족부라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성영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고 네. 피해자 상담 연계라든가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이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서 검거가 된 사례도 있을까요? 예, 검거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네. 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예,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그 관련 증거 자료, 뭐 영상 캡처 자료라든가 네. 대화 내용,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 등을 체증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해 주시고 경찰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네. 그 피해자 보호 상담이나 법률 지원,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든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연락을 하시면 그 네. 영상물 삭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관련 증거 자료를 체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직접 뭐 증거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네. 이제 SNS 상에 남은 그 대화 내용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줬으면 그 계좌 내용이라든가 네. 뭐 아니면 영상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 영상물이라든가 예,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범죄 피해도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4월 2일은 이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정 의미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는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네. 예, 사이버의 4와 2를 따서 기억하기 쉽도록 한 건데요. 하루만이라도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네.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 앞서서 점점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이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지털 범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유형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예, 2019년 충청남도 사이버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5,724건인데 네. 그중 인터넷 사기가 4,394건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인터넷 사기 외에도 메신저 피싱이라든가 사이버 성폭력, 네. 사이버 도박, 그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일상생활이나 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상당히 횡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역시 범죄 유형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 메신저 피싱은 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점점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금전을 요구하기보다는 뭐 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현금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들도 그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메신저 피싱 피해가 점점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메신저 피싱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네. 예,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지인 사칭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조카나 사촌 등 좀 어린 친구들을 사칭을 해서 네. 이제 주로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면서 이제 문화상품권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으로 구매해서 네. 이걸 이제 환전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피해 금액이 뭐 소액부터 좀 큰 금액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속아서 이 금액을 넘겨줬다. 그런데 그 금액이 게임 아이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전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게 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계좌 거래가 있다면은 그걸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네. 빠져나간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그런 불법 수익을 추적하기 위해서 네. 또 저희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그 불법 수익 추적팀을 또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도로 그런 걸 이제 추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사이버 범죄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예,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그 경찰청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사이버캅 어플 등 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이버 범죄 예방 수칙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불법 음란 사이트 발견 시 그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한데요. 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그 사이버 시민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누리캅스 회원이 꼭 아니시더라도 그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그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나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꼭 신고해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리캅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누리캅스의 운영 성과와 또 참여자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누리캅스는 작년에는 60명이 누리캅스를 회원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 60명이 한 8,200여 건 정도를 불법 사이트를 신고했는데요. 네. 이 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삭제 차단 요청을 해서 네. 예, 많은 수가 삭제 차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 참여자들은 주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주고 있고 또 뭐 요즘에 한참 그 수사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뭐 디지털 포렌식 부분이라든가 네. 예, 그런 분야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문의하고 또 직접 현장에 와서 좀 보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친구들이 누리캅스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예, 네, 바라보면서 참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으로 그런 친구들도 또 경찰에 지원을 많이 하고 네. 예, 또 실제 그렇게 누리캅스 활동을 해서 들어온 직원들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미래의 경찰이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누리캅스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사이버 안전과가 신설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수사대로만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안전계와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계로 이렇게 세 개의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안전계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 홍보 쪽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고 네. 사이버 수사대는 이제 수사 쪽에 중점을 두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계 같은 경우는 분석물,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하드 뭐 이런 네. 것들을 분석해서 분석된 자료들을 이제 수사하는 그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특별수사단도 꾸려졌지만 기존의 그 성폭력 그 특별
수사 기관이 네. 지금 또 운영되고 있고요. 뭐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또 그 마스크 사기처럼 그 네. 인터넷 사기와 같은 그런 특별 기관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예. 마스크 값이 폭등을 하면서 예, 이 마스크 사기도 급증하고 있나 보죠. 예. 그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거나 네. 아니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이제 사기를 범행을 해서 네. 돈을 또 편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좀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도 그 마스크 판매 사기 같은 거에 대해서 네.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이 충남도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업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네. 그 저희 충남청 2부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크게 수사 부분과 피해자 보호 부분으로 나뉩니다. 네. 이제 수사 부분은 저희 이제 수사과장님이 단장으로 가 있고 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쪽은 여성 청소년 과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사 파트는 수사에 집중을 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 보호 파트는 이제 피해자 보호에 집중을 하는데 수사 같은 경우는 또 그 사이버 기능이라든가 또 네. 요청 기능이 같이 협력을 해서 네. 이제 이런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는 그 여성 보호계 기능과 그리고 그 청문회 그 피해자 보호계가 네. 이제 같이 협력하여서 이제 피해자 보호에 집중을 이제 합니다. 네. 예. 네, 참 이런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 여러분이 누구나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예, 그 사이버 범죄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 인터넷 매체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예, 항상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 네.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이나 첨부 네.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인터넷상 개인 거래 시에는 그 경찰청의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셔서 네. 상대방의 계좌번호라든가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번호인가를 확인하시고 네. 가족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꼭 전화해서 이제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버캅 앱이 어떤 건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인데요.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사기 계좌라든가 전화번호가 이제 등록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것이 네. 사기 계좌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그 신고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사이버 범죄가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그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또 메신저 피싱 등 그 사이버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4월 2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그 사이버 범죄 예방 수칙 등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사이버 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인데요. 네. 앞으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지방경찰청 남현우 사이버 안전계장님과 나날이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또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계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텔레그램 N번방 그리고 박사방 등의 이름을 달고 성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으로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영상을 보거나 또 퍼나르면서 범죄에 동조하고 있었는데요.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쾌락은 순간이고 또 피해자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